변비로 고생하고 있는 약초 김장로님이 아티초크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전격적으로 모셨습니다. 자, 박수! 나놀맨 아티초크 추출물 말인데, 이 아티초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방송에 알려지면서 조금 알려졌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식물의 꽃 중에 하나가 이 아티초크 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티초크 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추출 분말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티초크 분말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먹기도 이게 그렇게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이거를 한번 보면은, 요렇게 쏟아보면은, 요런 색깔의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티스푼으로, 요 정도 분량을 뜨신 물에다 이렇게 타서, 이게 잘 녹아요. 예, 요렇게 타서 먹으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리차 있죠, 보리차. 보리차 맛하고 아주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찬물에는 잘 안 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약간 미지근한 물인데도 보면은 잘 녹죠.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우리나라 그 보리차 맛하고 아주 90% 흡사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게 물을 이렇게 개 가지고 요렇게 이제 물을 개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가루처럼 요렇게 되잖아요. 요 초콜릿 같이 생겼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얼굴에다가 이제 요거를 요렇게, 여기 이제 얼굴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요렇게 바르면 여기 약간 끈적끈적해요. 약간. 그래도 발라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팩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요거를 팩을 한다고요? 요거를 팩을 해요. 팩을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있으면요, 이게 굳어요. 완전히 마르면은 약간 딱딱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미온수에다가 세수하면은.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그럼요. 예, 제가 이제 해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 팩을 하게 됐는데? 팩을 왜 하냐면요, 이게 이제 먹으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아니, 안 나와 있는데 이걸 팩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면 이걸 먹으니까 장에 독소를 빼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에도 바르면 얼굴에 독소도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서 발라봤더니 이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이걸 바르고 이제 그 세수를 하잖아요. 그럼 피부가 지금 제가 발라놨잖아요. 여기 한 대하고 안 한 대하고 이따가 이렇게 씻어서 만져보면은 이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이 모공 사이에 왜 때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이제 남자들은 급하다 보니까 그냥 비누로 그냥 세수만 하고 폼클렌징이나 이런 걸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 모공 사이에 모낭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내두면은 주근깨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발라보고 나서 이제 좀 굳었잖아요. 이거 끈적끈적 하잖아요. 이렇게.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세수를 한 다음에 딱 만져보면은 이 한 대하고 안 한 대하고 차이가 많아요. 근데 단 이것도 약성분이 약간 있나 어쩌나 모르지만 약간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이틀에 한 번 요 정도 이렇게 팩을 해주니까. 요것은 약초 김장로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이므로.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게 어디 의학적으로 밝혀졌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하게 타서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중간 수시로 차 대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신 손님들 오면 커피를 많이 권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티초코를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티스푼으로 반 스푼씩 이렇게 연하게 타서 이렇게 한 잔 주면 사람들이 이거 보리차 아니야? 이러세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잡숴보시면 보리차 맛하고 똑같아요. 색깔도 보리차 색깔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먹었더니 장이 되게 편해요, 장이. 예. 먹는 건 그런데, 이거 팩을 할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장에 있는 세균을 많이 배출시킨다고 인터넷에 써 있길래, 이 얼굴에도 세균이 많아요. 그죠? 우리 침에는 뭐 650가지 세균이 있다고 하고 인터넷 보니까. 맥주 효모 같은 것은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죠. 꿀하고, 이제, 꿀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아티초크 분말은요. 팩을 하기도 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재놓으면은, 꿀 같아, 꿀. 그죠? 이건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네. 자체적으로 이게 끈적끈적 하면서 꿀같이 돼. 그런데 이게 이제 굳으면은,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이제 아까는 이제 찐득찐득 했잖아요. 거기 없어졌죠? 만져보세요.
싹 굳었죠, 그죠? 예. 예. 이렇게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굳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씻으면 돼요. 씻으면은 씻고 난 다음에 얼굴을 만져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집에 아티초크가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요거- 사람한테 맞는다고 얘기는 예, 요 부분은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약초 김장로님만의 예.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요.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야채 샐러드가 여기 지금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야채 샐러드 있잖아요. 네. 할 때 요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씩 뿌려서 같이 이제 이렇게 버무려 먹고. 그건 저희 같은 가능해. 경우에는 인터넷 이탈리아 사람들이 예. 피자에다가 아티초크를 올려서 먹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김치 먹듯이 음. 절여놓은 아티초크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올려서 먹는다고 그래요. 저는 피자를 시켜 먹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좀 뿌려서 먹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탈리아 피자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 그런 건가? 예. 하여튼간 이 아티초크는 원래 음식물에 이렇게 뿌려서 먹는 것은 그렇군요. 예, 예, 저희는 원래-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활용을 하는데 저희 부침개 할 때 부침개 속에다가 요 티스푼으로 2개 정도를 제가 넣어요. 그래서 저희 해 먹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밥 할 때도 한번 넣었는데 밥 할 때는 뭐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밥에는. 밥 할 때 넣으니까 색깔이 뭐라 그러죠? 약간 그 보리밥 색깔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냄새는 좋아요.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근데 밥안은 제가 잘 안 넣고요. 모든 음식 무치는 거나, 이렇게 데쳐서 이렇게 무치는 나물 있잖아요. 그런 종류는 저희가 많이 넣어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우리 영상 찍으시는 분도 얘기하셨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먹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아티초코 차도 하루 종일 계속해서 먹으려면, 연하게 잡수라는 거. 그리고 샐러드에도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조금씩만 넣어서 잡수라는 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하루에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예, 한두 스푼 정도. 예. 그 정도. 그 정도를 10개 타가지고 예. 이제 많이 저 같은 먹으라는 경우에는 이제 티스푼 하나를 1.8리터에 타서 그거를 하루 종일 복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한 스푼밖에 안 먹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에 가끔 이렇게 뿌리고 얼굴에 바르는 거야. 뭐 이거는 뭐 용량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뻣뻣해졌죠. 예. 예. 신기하잖아요.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한 대 맞은 거. 그래요? 네, 이게 신기한 게 아까 여기다 붙여놓으면 이게 끈적끈적했는데 마르면은 이게 이렇게 가루로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가루로 떨어져요. 이게 신기하네. 이게 처음에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거 꿀인가? 아니면 뭐 초콜릿인가? 초콜릿 같기도 해요, 그죠? 예, 초콜릿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식에다 넣었어요. 저 칼국수 할 때. 근데 이걸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티스푼으로 반 스푼만 넣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칼국수도 해 먹고 부침개 할 때도 조금 이렇게 넣어보고. 가만 있어봐. 이게 열에는 약할 텐데. 예, 잘 녹아요. 아니 그러니까 칼국수 끓일 때 넣으면 안 될 텐데. 아니 끓일 때 넣는 게 아니고 끓은 다음에. 칼국수 반죽할 때. 반죽할 때 넣는다는 거죠. 반죽할 때. 반죽할 때 넣으니까 뭐 많이 넣는 게 아니고 티스푼으로 반 스푼이나 한 스푼 정도 넣으니까 밀가루하고 그 대신에 밀가루하고 섞은 다음에 반죽을 해야지 밀가루를 반죽한 데다 뿌려서는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섞이질 않아. 근데 그래도 열이 발생하는 거니까 오히려 다 끓은 다음에. 그렇죠. 뭐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니 그래서 면이 부드러웠나? 안에서 이게 면이 부드럽기는 해요. 그리고 뭐 샐러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별걸 다 해봤네. 다 해봤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진짜 한 여러 가지 활용을 해왔는데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넣기는 했죠. 뭐 처음에는 막 이게 좋다고 많이 먹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티초크로 이게 굉장히 저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약초 김장로님 한번 모셔가지고 영상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좀 다소 어색함이 있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약초 김장로도 많이 약초 김장로입니다. 약초 김장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상처를 입었는데. 아유, 완전 보물창고.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